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클림트, 오스트리아의 국보죠. 국보. 오스트리아의 그 벨베데레 궁전을 갑니다. 거길 왜 갑니까? 이 클림트의 키스를 보러 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클림트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프랑스 to return 클림튼 net artwork. 자, 프랑스 정부가요, 클림트 작품을 반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stolen by, 나치에 의해서 도둑맞은, 강탈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 rightful heir. heir 하면 상속자가 되겠죠? 상속자. 그래서 rightful, 합당한 상속녀, 상속자에게 이제 돌려보내졌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클림트의 작품인데 이 제목이 나무 아래 핀 장미랍니다. 나무 아래 핀 장미. 자, 우리가 이제 클림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클림트란 사람, 작품에 대해서 이제 지금 10만 점이 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이 강탈한 작품이. 자, 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그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사람, 1862년에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18년. 자, 왜 18년에 죽었을까요? 그렇죠. 1918년엔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이제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그때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자, 19세기 말에 가장 유명한 천재 화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템페라, 금박, 아버지가 뭐 금 세공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박을 잘했고 또 음박 이런 것들이 그냥 동양적 장식을 좀 했다고 합니다. 에로티시즘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고 그의 제자 에곤 실레라고 있어요. 에곤 실레. 이 사람도 1918년에 죽었거든요. 경계에 넘어버렸죠, 이 사람은. 적나라하게 아주 에로티시즘을 했던 작가가 에곤 실레.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가시면 이 구스타프 클림트하고 이제 에곤 실레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스란 작품을 보면 동양적 어떤 장식 같은 작품도 있고 또 금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풍경화 작가로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뭐 6개월 동안을 그 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 가서 수영하고 풍경화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풍경화가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런 풍경화 작품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리턴 as sold under Nazi rule.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죠. 리턴 돌려줬다는 거죠. sold under the Nazi rule. 나치가 통치했던 기간 아래 팔렸던 그런 작품을 이제 프랑스가 리턴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컬처 미니스터 문화 장관이 말하기를 the country, 그 프랑스는 리턴하고 싶다. 마스터피스 대작이죠. 오스트리아의 아티스트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이제 되돌려줬다는 것입니다. From its national collection to the heir of 노라 스티아스니. 노라 스티아스라는 사람의 그런 헤어, 그런 상속자에게 이 내셔널 컬렉션, 국보를 이제 보내줬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주시 우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였는데요. 비폴스도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회화를 살아남기 위해서 나치로부터. 그녀는 나중에 died in the Holocaust. 자, 할로코스트에서 죽었다. 자, 할로코스트란 말은 이제 집단 살육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매서커라고 하는데, 매스 덩어리죠. 대중. 크게 많이 죽인다. 매서커. 자, 동요가 이제 할로코스트. 집단 살육에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손에게 이제 이 작품을 준 거죠. 자, 재밌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그 영화가 이제 이 나치 전쟁에서 이제 이 나치가 수집한 작품들을 환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 그런 영화가 또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그래서 launching a task force, 전담팀을 이제 출시시켰는데 dedicated to 뭐 하는데 몰두하냐면 researching and returning이죠. 찾고 반환하는 업무죠. 나치 시대의 루트 이런 그 포획물이 되겠죠. From its national collection. 그래서 나치 시대 때에 이런 나치가 가져갔던 그 유물들을 지금 전담팀을 론칭, 출시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작품들을 가져오는 임무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실렸어요.
자, 오스트리아에 가시면 여기가 바로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벨베데레 궁전에 이 클림트의 이 키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보러 가는데 이 벨베데레 궁전은 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1관, 2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좀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진 곳인데 굉장히 경치가 좀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높아요. 얘가 높아요. 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1697년 왕가에서 부지를 매입했고요. 여기 보면 사보이의 왕자 오이겐이 나옵니다. 오이겐. 공원조선. 그래서 이 오이겐 왕자가 이제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 최고 사령관이었으며 오스만 투르크 침략에서 빈을 구하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 오스트리아의 이제 왕과 같은 그런 왕자로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에게 팔렸고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으로 명성을 날렸던 곳입니다. 1914년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마지막 거주한 곳. 이 사람은 이제 사라예보에서 암살이 되면서 1차 대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비운의 황제인데 아무튼 또 2차 대전 또 엄청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거기 개보수 작업이 돼가지고 이 갤러리가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을 가시면 이 벨베데레 궁전을 간다. 뭐하러? 키스를 보러 간다. 자, 키스를 갔는데, 저도 이제 갔었어요. 2014년도에. 여기를 들어갔는데, 촬영 불가입니다. 다른 작품 다 찍을 수가 있는데, 클린트 작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절대 촬영 불가. 2명씩 서 있어요. 그 정도로 국보급 작품입니다. 아까 오이겐, 사보이, 오이겐, 이 사람의 그 작품이 또 있거든요.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이 사람이 죽은 뒤에 모든 재산은 합스부르크 왕가로 가게 됐기 때문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 가시면 그 옆에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그 생베르나르드 협곡을 가는 장면인데 실제는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웅으로 묘사하느라고 다비드라는 화가, 궁정화가 이렇게 멋있게 그었는데 여기 보시면 보나파트르 이름이 있고요. 하니발도 있고요. 써 있죠. 그래서 1799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1805월에 원정길을 갑니다. 프랑스군이 제노바에 잡히자 이 알프스를 넘어서 나폴레옹이 이 제노바 군인을 이제 구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한니발도 나와 있고 샤를마뉴 대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한니발과 샤를마뉴 대제와 동급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우리 군인들을 구하려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역사의 사실에서 나폴레옹이 자기를 지금 합리화하는 거죠. 나도 이런 영웅이다. 그래서 알프스를 넘은 최고의 영웅으로 묘사했지만 또 하나의 그림에서 보면 들라루스라는 사람이 가시면 루브르 작품에 보면 사실적으로 노새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또 알프스가 이제 4, 5월이니까 눈에 있겠죠. 눈. 사실적인 노새를 타고 갔다. 그리고 한 손을 좀 가슴에 넣고 있는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굉장히 궁색한 모습을 표현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더 영웅적인 모습이냐 했을 때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 있잖아요. 사실주 그런 작품에서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또 그런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죠. 흰말을 타고 가잖아요. 사실은 노새를 타고 갔다는 거죠. 흰말은 여기 발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언덕을 올라갈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와의 세계의 역사와 사실 사이 이런 작품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제 이제 갔을 때 이건 사전 촬영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공부한 결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 키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첫 번째 볼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손입니다. 손을 보세요. 손. 어떤 남자가 지금 손으로 감싸고 있죠. 또 여자도 손을 감싸고 있죠. 어떤 손으로 뺨을 만지는 느낌이 전해집니까? 이게 과연 굉장히 명작의 포인트고요. 아까 그랬죠. 클림트는 그 경계선에 있다고.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보다는 절제되고 감추어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곤 실레라는 제자는 그 선을 넘어버렸고. 그 다음에 뺨이 붉죠? 이런 홍조가 있습니다. 이런 홍조. 입술의 매력을 한번 보시고요. 남성의 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건 직사각형 모양이죠. 지금 남성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고 여성의 가운은 원형 패턴입니다. 지금 원형 패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남자의 가운은 이렇게 직사각형. 직사각형과 원형 패턴으로 좀 부드러움을 대비시키고 있고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건데
전체로 크게 보시면요. 이게 마치 남성의 성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남성의 성기 형태 안에서 두 남녀가 지금 생명체가 결합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남성의 성기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형상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녹색과 보라색, 노란색은 화려함, 또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또 금세공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잔틴 양식의 종교와 느낌도 나고요. 또 결혼은 안 했지만 마지막 동거녀에게 이 에밀리 플로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모델이. 그다음에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성 상위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당시 비는요, 유럽의 남성 위주의 사회 체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여성의 능력, 사회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작품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자, 이 클림트가 어떤 치명적인 매력인 여자의 이제 천착한 작품이다. 이게 여자의 매력이 아주 상징하는 작품이 키스라는 것이고, 관능이라는 것은 영혼을 이어주는 고리다. 모든 생명체의 알파 오메가가 바로 관능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플라토닉한 러브를 추구했죠. 400통의 편지를 에밀리 플로게일, 처제예요, 처제. 와이프가 일찍 죽어요. 패밀리 플로게일과 편지를 교환했다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모델들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자 소속만 14명의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밀리 플로게일과는 플라토닉한 러브를 했고, 그 외에 육체적인 것은 이제 모델들과 잠자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자 소속만 14명, 자기 자식이 14명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보통 이 그림이요, 1290억 정도. 근데 이 키스는 가격을 상정할 수가 없죠. 모나리자가 뭐 40억이 아니고 40조 정도 하니까 프랑스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이 정도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클림트의 그림이 보통 이런 키스 작품들은 도대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클림트 작품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시면 이제 클림트 작품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벨베데레 궁전까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벨베데레 궁전에 가면 아까 말한 나폴레옹의 그림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